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제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재 입출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6분짜리 파일럿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20분짜리 풀 영상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재 입출고 및 재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실무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입출고 플러스 재고 관리 문서 작성 기준. 자, 용어는 기초 재고, 이월 수량을 뜻하는 거죠. 입고, 출고, 기말 재고고요.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 플러스 입고 마이너스 출고입니다. 자, 단가는 총평균법을 사용을 하고요. 출고 단가와 기말 단가에 대한 공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총평균법이 뭐냐면 기말 또는 월말에 장부 마감 시 판매 가능액을 판매 가능한 총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트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공시된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의 재고자산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질재고조사에 의해 확정되면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카메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요. 원장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죠. 자, 수식을 하나씩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순서 체번인데요. 이 부분은 로함수를 이용을 해서 ROW, 자, 인수를 생략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4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1번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응용을 하자면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B4셀이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자, 거짓값에다가 로함수를 넣게 되면, 자, 자재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 체번된 순서도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체번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행을 삭제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번호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자재 코드 품목 단위가 있는데요. 이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이제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싶을 때 메모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메모 서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 이 부분 텍스트를 지우고요. 자, 10십자로 됐을 때 마우스 클릭, 메모 서식. 자, 이 메모 서식에서 색 및 선, 이 부분에 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채우기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이 채우기 효과에서 그림 선택. 자, 파일에서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지정을 해서 삽입을 클릭하시면 그림이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에서 확인. 자,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크기 탭에 가셔서 적당한 크기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확인. 자,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수식들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기말수량은 기초재고 플러스 입고 마이너스 출고가 되겠고요. 자, 출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2월 금액 플러스 입고 금액 나누기 2월 수량 플러스 입고 수량. 자, 이렇게 출고 금액이 나오고요. 기말 단가 같은 경우에는 2월 금액 플러스 입고 금액 마이너스 출고 금액 나누기 기말 수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식이 다 채워지는 거죠. 자,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 금액까지 다 채워지게 되면 해당 수식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채우게 되면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깔끔하게 수식이 다 채워졌는데, 여기 보면 div의 에러가 떠 있죠. 지금 값이 없기 때문에 div의 에러가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if 에러를 이용을 해서 if 에러, 자, 출고 단가 부분에 if 에러를 적용을 해서 에러 표시가 안 나게끔 0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자, 기말 단가 역시 if 에러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0으로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div 에러를 다 없애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기본적인 작성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없애고요. 자, 2월 수량 같은 경우에는 vlookup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이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자, VL 탭 키를 누르고요. 자재 코드를 기준으로 하고 열을 절대 참조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결산을 한 내용이죠. 자, 5월 달에 결산을 한 내용 부분에서 범위 지정을, 전체 범위 지정을 쫙 하고요. 이쪽 범위 지정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F4. 자, 이 범위를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요. 자, 네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져와라. 자, 그러면 2월 수량 부분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 옆으로 드래그. 열을 절대 참조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5번으로 바꾸게 되면 단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월 수량, 단가, 5월에 재고 마감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는 입고와 출고장을 만들어야죠.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자, 별도의 시트에 입고와 출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해서 내용을 붙이고요. 자, 등호를 이용을 해서 원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참조를 해주게 되면 원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지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원장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을 했을 경우에 입고와 출고에 내용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원복을 한다면 내용이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이쪽 부분에 이제 일자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날짜 6월 1일을 일단 넣고요. 자, 컨트롤 2를 이용을 해서 셀 서식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1, 셀 서식을 불러와서 이 셀 서식 부분에서 날짜에서 간단한 날짜로 바꾸고요. 확인. 자, 간단한 날짜가 적용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6월 2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날이 있는 31일까지 적용을 하고요. 자, 숫자를 크기를 조절을 해서 표현이 되게끔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자, 이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이 부분에 weekday 함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weekday weekday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 3셀을 찍고요. F4를 이용해서 상대 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1은 일요일을 의미하죠. 자, 일요일은 빨간색 적용을 하고요. 이 부분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일요일이 적용이 되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수식을 이용해 서식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weekday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7을 넣게 되면 이제 토요일은 파란색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인. 파란색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정리가 됐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값과 표시 형식이죠. 인수가 A 3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요일이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까지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날짜를 갖다가 따로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범위를 지정을 한 부분에서 조건부 서식, 자, 대규칙, 이 부분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발생 날짜, 오늘. 자, 오늘 날짜를 그린으로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6월 15일자에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에다가도 동일하게 그린색을 채워주고 싶어요. 자, 이 부분 똑같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대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이 부분은 if 함수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if B4셀이, 자, 이 부분은 열을 절대 참조하고요. 공란일 때 공란을 가져오고, 이게 if를 또 중첩을 시켜서 if는 2, 3이, 자, 2, 3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행을 절대 참조로 놓고요. today, 자, 이 부분이 today일 때 참은 거짓 가로 2개. 자, 그래서 if의 가로까지 닫았습니다. 네, 서식, 이 부분은 똑같이 그린색으로 적용을 해서요.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날짜에, 오늘 날짜에 이제 그린색이 칠해져서 데이터를 입력하기가 좀 더 손쉽겠죠? 그 날짜를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를 만들어서, 자, 이 부분 뭐 썸이든 서브토탈이든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합산값을 적용을 해 놓은 다음에, 자, 이 합산값을 갖다가 원장으로 가져오는 거죠. 원장으로. 자, 그래서 등호를 넣은 다음에 입고 현황의 합계값을 불러오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고와 출고를 원장을 동일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입고 현황과 출고 현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수식을 적용을 해주면 출고 현황의 합계값을 불러와서 출고 현황도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입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정보를 안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요거 함수를 이용을 해서 VL 탭키 자재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6월달의) 단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8번째가 되겠네요. F4 절대 참조를 하고 8번째 값을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수식 적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고 출고가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옆으로 넓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보기 틀 고정을 하고요. 출고 현황도 마찬가지로
보기 틀고죠. 자, 이 상태에서 입고 현황에 오늘 날짜에 1000개가 입고가 됐고, 이 부분도 글자 포인트를 좀 줄이고요. 출고 현황에 내일 날짜로 500개가 출고가 됐다고 하면 엔터. 자, 원장에 가보시면 1000개가 출고가 됐고 1000개가 입고가 됐고 500개가 출고가 된 걸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월 수량이 100개가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600개가 남았고, 그래서 재고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말이 됩니다. 월말이 되면 이제 재고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재고조사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해가지고 1구역, 2구역에 이 재고들이 남게 되는데요. 이 재고들을 갖다가 재고 리스트에서 값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컨트롤 1 맞춤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해가지고 셀 병합을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식을 가져올 때 여러모로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셀 서식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자, 그래서 이제 재고조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재고실사 수량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썸미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썸미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이제 크리티컬 레인지 해당 이제 재고조사 표에서 범위를 자재 코드로 잡아야겠죠. 자, 자재 코드 범위를 갖다가 절대 참조로 놓고요. 원장에 가셔서 동일하게 자재 코드를 잡은 다음에 F4를 이용해서 열을 절대 참조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범위, 더할 범위가 되겠죠? 재고조사표에서 수량. 자, 이 범위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F4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3120을 가져왔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3120이죠. 자, 이 부분을 적용을 할 때 해당 내용의 이제 합산값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토탈을 이용해서 9번, 함수번호 9번을 적용을 하고요.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동일하게 내용을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 3120을 가정으로 할 수가 있죠. 왜 이걸 적용을 하면 필터링을 했을 경우에 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내가 만약에 품목을 갖다가 품목 1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자, 그 품목 1 그리고 품목 10 두 가지를 필터링 했을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한 합산값이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장에는 썸보다는 서브 토탈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재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부분에서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월말에 이제 재고 실사를 해서 수량값을 가져왔죠. 그래서 실제로 정리된 내용과 원장이 이제 기말 수량과 재고 실사를 한 수량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차이를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이 플러스가 돼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안 되겠죠. 정확히 0으로 일치가 돼야지만이 재고 실사와 입출고 행위 그리고 수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지 자재 입출고 및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자재 입출고 및 재고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